정의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이제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그리고 서울경마가 트로피 주간인데 이제 토 일요 경주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금요경주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평소의 금요경주대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제 금주는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죠, 그죠? 최근에 여름 시즌이 넘어오면서 계속 비가 내렸고 주로 이름도 들쑥날쑥했는데 금주는 서울, 제주, 부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거의 정상적인 주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개 추리 그리고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지 잘 꼽아내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8일 금요경주는 이제 제주와 부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2달 정도를 쭉 찾아봤는데 금요경주에서 저배당으로 진행이 되거나 인기마 접전으로 끝난 경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경주는 항상 제주, 부산으로 진행되는 금요경마일은 늘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금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편성구도 여부를 떠나서 배당은 적절하게 분명히 나와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만 잘 찾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금요경주는 초반부에 있는 2경주, 3경주, 4경주 다 노리셔야 되는 경주이고 후반부에 있는 7경주, 8경주 이런 경주들도 역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9월 8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가장 짧은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일단 3번 성산돌풍이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하고 다른 여러 두 마필들이 조금씩 팔리는 구도인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용트림입니다. 자, 제주 경마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주 신예 마필들 가운데서는 체구가 좋은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들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이 5번 용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270kg이 넘고 체구는 적당한데 주행검사 때 순발력, 경주 후반의 끈기 모든 게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신예 마필이고 또 요 정도로 뛴 신예 마필들은 거의 웬만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 1경주 5번 용트림도 인기를 좀 얻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 걸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선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강축이 있습니다. 7번 슈퍼대세라는 말이 역시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인데 주행검사를 워낙에 잘 뛰었습니다. 주행검사, 순발력, 경주 종반의 끈기 모든 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7번 슈퍼대세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인기 1위 말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차권은 저배당이 들어와도 되고 배당이 좀 나와도 되는데 어떤 마필과 동반 입상할지만 현장에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2세 신예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배당이 나올 거냐?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발주기 점에 있는 1번 세븐드래곤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19조 마방이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걸음은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온 게 아니라 직전이 데뷔전이었고 이제 이전째인 경주인데 제가 잠시 체크를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늦발, 초반 늦발. 발주기 이점이 있긴 한데 스타트는 나아졌겠죠. 스타트를 보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늦발했던 말은 또 다음에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봐야 됩니다. 2번 빛나는 길은 데뷔전 4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공백기가 생겼고 그리고 6번 황효는 직전에 데뷔 후 첫 입상을 차지했고 기본 걸음을 보이면서 잘 뛰었습니다.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요 막권이 최저배당 막권입니다. 그러면 최저배당 막권을 공략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7번 더빅샷입니다. 데뷔전에서 이 말이
꼴등을 했어요. 근데 데뷔전에 1300 경주거리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1300을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세마 필드는 1200 경주도 버거워요. 그런데 데뷔전 1300이었다. 그런데 차분하게 쫓아간 이후에 직선주로에서 말이 거의 서버리는 수준으로 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속주에서 진단을 했겠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뭐 마취 검사해보고 여러 가지 진료해봤더니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훈련을 좀 더 빡세게 진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강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검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발걸음을 보입니다. 차분하게 3위권,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도 말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뜁니다. 그러니까는 훈련을 잘 진행하고 재검을 뛰었더니 이상 없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강도 있는 훈련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 면에서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고 직전과 같이 또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소속주에서 만반의 훈련을 다하면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데뷔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걸음을 보일 거다. 7번 더 빅샷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1, 2경주는 좀 인기마 필드를 위주로 가볍게 운영을 했다면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경주는 3번 3다 재건이 예전에 잘 뛰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잘 뛰다가 최근 3번 연속 인기를 얻고도 무너졌단 말이고 4번 별빛 여제도 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에 인기 1위였는데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종반 탄력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대의 마필들이 모두 다 여전히 부중이 높아요. 그리고 7번 천상운집은 직전 경주에 12주에 공백기가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 압도적인 인기 1위에서 무너졌단 말이고 역시 부담 중량이 늘어났습니다. 다들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 경주 누리셔야 되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외곽에 있는 10번 색달최고입니다. 색달최고.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말이에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말이 220km밖에 안 나갑니다. 작습니다. 굉장히. 직전 경주 57을 달고 뛰었는데 직전 경주 이 말이 58을 달고 뛰었는데 무리예요, 무리. 2회전 경주는 53.5를 달고 뛰니까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직전에는 무너진 이유는 급격하게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이죠. 자, 이 말도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외부 휴양을 갔다 왔고 컨디션을 잘 조율해서 출전하는 거고 여기에 직전 대비 3.5kg의 감량 이점이 있어요. 작은 말인데 대폭적인 감량 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과는 다른 걸음을 보일 거다. 그래서 10번 색달 최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곡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글씨가 좀 삐뚤빼뚤하네요.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기를 얻는 말이나 그렇지 않은 말이나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말들은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다 종반 걸음이 부족해요. 8번 원더풀 스마티도 2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어요. 그게 36점 만에 처음 입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다시 못 뛴 거죠. 전적이 많은 말이니까. 9번 롤드 로열캐 초반 순발력은 있어요. 앞선에는 나세요. 그런데 종반에 서버려서 직전에도 꼴찌 2회전에도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에는 나세요. 근데 종반에 서버려서 2회전에도 꼴등. 순발력밖에 없어요. 다른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들도 초반 스피드는 있어요. 그런데 종반 걸음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앨리스 마린도.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말이 3번 세비지 거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기억도 있고 분명 기본 걸음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좀 밋밋하자 소속주에서는 안 되겠다, 좀 쉬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쉬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옵니다. 재검 때는 예전보다는 스피드가 확실하게 좋아진 발걸음을 보이면서 단거리 경주였지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직선주로에서도 좀 동료하고 두들겨요. 그래도 탄력이 잘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반의 끈기도 있는 말은
이번 경주에서 3번 세비지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 세비지걸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후차권은 배당마필들을 위주로 잘 노려서 첫 번째 승부처인데 중배당마권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입상도전을 펼칠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3번 웅진퍼스트, 최근 두 번 모두 졸전이었고 4번 유비군자도 차분하게 쫓아온 이후에 끈기를 보이는 정도이고, 자, 그래서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 있는 10번 남송입니다.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직전에도 5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에서도 그렇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점에 있는 2번 누마루 정도가 가장 순발력이 좋은데, 누마루가 쏘고 나가면 바로 뒤를 쫓아가는 순발력도 있고, 어찌 보면 누마루보다도 스피드가 더 있는 말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들보다는, 최근에 잘 못 뛰고 있는 말들보다는 직전에 잘 뛰었고 이번에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가 용이한 편성을 만난 10번 남송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고배당은 아니어도 중배당 맞고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인기 마필들 보시면은 3번 벨로시랩터 전적 보십시오. 14점 빵빵, 일출골드 8점 빵빵. 레드 제스퍼는 상대적으로 전적이 적고 직전 주행 연습을 하고 다시 출전하는데 말이 발발이에요. 발발이 보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선으로 빠르게는 나서는데 중반 걸음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1번 에브리킹이지는 예전에 한번 입상을 했고 최근 1년 동안 아마 입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배당마필들을 노리셔야 되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 있는 9번 신가입니다. 신가. 밥 먹듯이 꼴등을 했단 말이에요. 데뷔 전부터 4전째인 경주까지 거의 9등, 10등, 11등 맡아놓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경주에서는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재검을 받고 나와요.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은 괜찮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1번 게이트에서 쭉 선두권으로 빨리 파고 들어간 이후에 직선에서 걸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6착을 하는데, 직전에는 8월 11일 경주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코스를 뚫고 들어온 말들이 하나도 입상하지 못했던 전형적인 인코스가 무거웠던 날입니다.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계속 인코스만 타니까는 걸음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예전 경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뚜렷한 변화를 보인 겁니다. 자, 이번 경주 발치기가 외곽이지만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외곽으로 송경윤이 특유의 다부진 기승술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선행을 나서거나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거운 인코스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신가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직전 이상의 능력을 보였다. 직전 잘 못 뛴 것처럼 보이지만은 직전에도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9번 신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를 얻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는데 저는 작심하고 아예 배당 마권을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999 마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인데, 1번 무림태자는 복승률이 100%입니다. 복승률 100%. 그리고 발주기 2점으로 앞선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을 할 텐데, 최근에 연승을 달리는 과정이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복승률 100%인 말은 언제든 부러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무림태자 팔리건 말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 5번 명경기수도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부담 중량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선행을 간 이후에도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뛴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웅진기상입니다. 종합지 완전 백판이죠. 직전 경주 3착을 했어요. 추입으로. 그런데 원래는 순발력도 있고 선임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발주기 2점이 있죠. 직전 대비 감량 2점 좋죠.
무림체전은 거리첫 도전이고 명경지수는 부담 중량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두권에 따라가서 차분하게만 경주를 진행하면은 인기 있는 말들이 막강할 정도로 이기지 못할 정도로 능력 있는 말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배당 막권을 한번 노려봅니다. 4번 웅진기상을 놓고 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기경주입니다. 부산 사기경주는 곡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거의 종합지 백판 마피를 기대하고 노리기 때문에 역시 제주 5경주에 이어서 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화랑신화는 직전에 제가 추천해드렸고 적중했던 말입니다. 고배당을. 이번에 발주기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5번 버닝 패션은 어떻게 뛰어야 되죠? 선두 외곽에서 뛰어야 되죠. 아니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화랑신화가 워낙에 빠르니까는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해야 되죠. 6번 오케이드림도 공백기는 있고 기본 걸음은 있습니다. 복승률 100%입니다. 그런데 데뷔 전에 선행, 이전 게임 경주는 선행 외곽. 결국은 이 말도 선행 각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번이 쏘고 5번, 6번이 그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앞에 가는 말들이 그냥 끝나도 되는데 저는 접전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자,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스트리트 록이라는 말입니다. 데뷔 후 한 번 우승을 했어요. 권호철이가 기승을 해서 어떻게 탔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맨 후미권 바닥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전에서도 순발력은 부족하고 경주 종반의 끈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공백기는 있는데 말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전진구를 태웠어요. 부산 경마장의 고배당은 거의 전진구가 터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전진구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해야 되지만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순발력 보완도 충분히 됐고 그리고 공백견은 있지만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고 앞에 가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지만 이런 말들이 접전이고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고 주로 이름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10번 스트리트 록이 충분히 좋은 배당으로 저는 입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스트리트 록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기경주입니다. 제주 사기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경주입니다. 뭐가 위험하냐? 인기 1위 말이 위험합니다. 3번 대왕대군이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는데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정말 간신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도 못 가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인기 1위 말 3번 대왕대군 놓고 공략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노리고 있는 말은 발주기점에 있는 이번 전농혁신입니다. 전농혁신. 직전 경주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꾸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바깥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전체 마필들 가운데 스피드가 가장 좋아요. 순발력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기대도 선행을 가서 바깥으로 기대면 괜찮아요. 별 상관이 없어요. 뚜벅이, 대지스타, 삼관우승, 서부평정, 대왕대군까지 있지만은 경주 초반의 스피드는 이번 전농혁신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앞에 가면은 종반까지 버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죠. 보여지는 선행마, 팔리는 선행마는 주목하실 필요가 없고요. 팔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선행마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전농혁신 선행 가면은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곡산 5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부산 5경주하고 부산 6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가려지고 복병 마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기 마필들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닥터위키는 직전에 느린 경주에서 선행을 갔지만은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10번 후사이치는 제가 직전에 추천해드렸죠. 추천해드렸는데 이제 경주 종반에 인코스로 들어오면서 취입을 했는데 그 당시 인코스가 좀 가벼우면서 덕도 많이 받고 또 최상현이가 직선주로 해서 채찍 과다로 벌금을 먹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두들겨서 들어왔단 말이고 어쨌든
직전 경로 다시 입상을 하면서 기본 걸음을 보였는데 맨 후미권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치고는 너무 많은 인기를 얻는다라는 점이 문제죠. 자, 결국은 노리셔야 되는 말은 5번 날라입니다. 날라. 직전에 정도현이가 이승을 했을 때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6번 게이트였는데 너무 힘한 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주로가 빨랐고 앞에 가는 말들이 선전하는 구도였는데도 너무 힘한 배를 해서 최후미권 바닥에서 날라오니까는 걸음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재가 이승을 하는데 정도현에 비해서 이성재가 잘 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말을 막 독려하고 두들겨서 최대한 선두권에 붙인 이후에 끈기를 보이는 거는 이성재도 제법 합니다. 상대 마필들도 그렇게 세지가 않고, 그리고 앞에 가는 말들도 뭐 별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만 타이밍을 잡으면은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날라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왜 그러냐면은 마마공주 직전에 3차, 전농경주 입상, 연소 직전에 입상, 그리고 외곽에 있는 태산소 직전에 입상, 흥국강타 직전에 우승. 예, 잘 뛰었던 말들이, 직전에 잘 뛰었던 말들이 굉장히 여러 두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태산수입니다.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실전 모습을 보면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기도 했고, 직전 경주는 발주기 이점이 있어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이 전성기예요, 말이. 그래서 순발력도 있고 종말의 끈기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경주가 승군 첫 도전이거든요. 대신에 직전 대비 대폭적인 감량 이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전성기를 맞이해서 꾸준히 치고 올라가는 말이고, 감량 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직전 경주보다 더 뛰겠죠. 그래서 8번 태산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혼합사고는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대책 없는 접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번 아르크투루스 선행을 가야 되고, 6번 석세스 타임도 직전에 선행을 갔지만은 선두 외곽에서 해야 되고, 무등산은 추입을 할 거고, 다른 도전 마필들이 되느냐? 안 돼요. 이런 말들이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인기만 접전으로 끝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6번 석세스 타임입니다. 순발력을 보이면서 이제 1번 아르크투루스가 무조건 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외곽에서 자리를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최근 장거리 경주 능력 검증도 마쳤고 모래를 좀 덜 맞으면 선입도 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모래를 덜 맞는 게 낫죠. 덜 맞고 뛰면은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 석세스 타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팔려주는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전 우승했던 백전불태, 웅진대성, 경성제일, 외곽에 있는 10번 백호번개도 최근에 가능성은 계속 보이고 있는 말이고, 1번 원덩이트도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말이고, 팔려주는 말들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6번 경성제일입니다. 직전에 이 말이 60km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2회전 경주에서 57을 달고 간신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60을 달고 최후미권 바닥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능력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대폭적인 감량 이점이 있다면 충분히 더 나은 능력 보일 수 있다. 그래서 6번 경성제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국산사고는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되고, 이번 경주가 금요경주의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전적표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 일단 인기마 보시면은 3번 두바이 평정 인기마죠. 6번 서던킹, 8번 버럭, 9번 원더풀 앤 도버입니다. 자, 7경주. 7경주죠. 자, 두바이 평정은 최근에 경기도지사배, 오크스배, 이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경기도지사배 때 어때요? 마이너스 20kg 체중이. 체중이 무조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20kg 줄었다가 20kg 늘어났다가 이런 현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직전 경주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고. 서던킹은 뭐예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
제가 직전에 추천해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죠. 너무 바닥에서. 버럭은 어떤 말이에요? 선입으로 경주 진행하면 탄력 안 나오고 선행 나서거나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해야 되고, 원더풀 앤 도버도 직전에 제가 주중방송에서 추천해드렸고 11번 게이트에서 이때 어떻게 탔냐면은 3열 외곽의 외곽을 돌아서 최대한 몰에 맞지 않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탄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버럭이나 원더풀 앤 도버는 경주 전개가 쉽냐? 아니에요. 왜? 1번 아베라우어, 2번 스텔루나 이런 말들이 있고 이런 말들이 빠르기 때문에 1번, 2번이 쏘고 나가면은 3열, 4열 외곽을 돌아야 됩니다. 버럭이나 원더풀 앤 도버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6번 서던킹은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번 경우 제가 노리셔야 되는 말이 행복한 하만이라고 주중방송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죠. 예. 직전에는 스타트가 안 돼서 후미권에서 올라왔고 이때도 중후미권에서 올라왔는데 경주 전체의 흐름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최근에 단거리 경주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중후미권에서 올라온 거지 원래 스피드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처럼 앞에 가는 말들이 많은 경주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고 끈기가 좋은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들도 많고 이런 말들 다 앞에 가고, 인기 1위 말인 서던킹은 취업으로 올라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서 끈기로 보일 7번 행복한 하만이 예정대로 누리시면 된다. 마감 훈련도 전혀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행복한 하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마지막 경주는 혼합 3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경주이지만은 끝장 승부처로 역시 999 막건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일단은 2번 러닝 파워, 9번 캡틴 골드. 어떤 말이에요? 선행을 가야 되는 말. 선행을 가야 되는 말. 그리고 스파이스 액턴과 매니피송은 직전에 같이 경주를 진행했고 4차, 5차를 차지했는데 차분하게 중후미권에서 힘안배한 이후에 끈기 보였던 말. 딱 그 정도만 뛰는 말. 금화 패셔너트는 역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가세하는데 최근에는 잘 못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데 8번 썬더킹입니다. 역시 주종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노리셔도 돼요. 최근에 어떻게 뛰었다고요? 1800 경주 거리에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끈끈하게 버티는데 경주 거리가 1800이었기 때문에 결승선이 다 와서 무너져요. 이번에는 경주 거리가 몇 미터예요? 1400이에요.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좋아요. 앞에 가는 말들, 이런 말들 접전이에요. 최근에 한계 보이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선입권 정도에만 얹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경주 종말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거리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1800에서 1400으로, 그리고 최근에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기본 걸음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기 때문에 물론 기승기수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노리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맞이한 말입니다. 그래서 8번 썬더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8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금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